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저는 오전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는데 날씨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비 오고 천둥번개 치고. 그래서 후다닥 집에 들어왔는데 보이시죠? 날씨 완전 좋은 거. 아니 꼭 뭘 하려고 하면은 날씨가 이렇게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튼 오늘 집에 와서 이렇게 짐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기억이 아니고 정말 트라우마로 남았던 그런 되게 좀 슬픈 기억인데 오늘은 배드버그, 빈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저는 배드버그를 남들은 살면서 한 번도 보기 어렵다는 그 배드버그를 두 번이나 봤어요. 첫 번째는 캐나다에 잠깐 살때 그 캐나다에 한 6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한 번 봤고, 두 번째는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그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증상들이랑 너무 똑같아서 그 자가격리 호텔 말레이시아에서 그때 배드버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총 두 번을 봤습니다. 배드버그의 증상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서 배드버그 이거 정말 트라우마가 되게 심하게 남아있었거든요. 몸이 너무 가렵고 너무 힘들어서 사실 잠들기가 무서웠어요.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막 너무 모기 물린, 저 그 당시엔 모기인 줄 알았으니까 모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 물린 자국이 자고 일어나면 진짜 뭐 6방, 9방씩 늘어있고 진짜 온몸이 너무 가려워서 일상생활 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진짜 피날 정도로 긁고 그리고 잠을 어떻게 들었냐면 진짜 버티다가 잠들었었고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었어요. 모기한테 안 물리려고. 모기인 줄 알았으니까. 자다가도 모기한테 물릴까 봐 엄청 많이 깼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캐나다 떠나기 한 달 정도는 잠도 너무 못 자고 다크서클 진짜 이만큼 내려오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튼 그만큼 저에게 트라우마를 남겼었던 그 배드버그가 잊혀질 쯤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또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상이 어땠냐면 제가 캐나다에 이제 살던 집이 하우스 쉐어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1층에는 저 포함 한국인 3명이랑 일본인 2분, 그 다음에 2층, 3층 지하에는 로컬 캐나다인 분들이 많이 사셨었어요. 그 건물에는 세탁기를 공용으로 썼었고, 청소도구, 그 청소기, 그 다음에 뭐 부엌, 화장실, 뭐 거실 이걸 다 공용으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가 배드버그를 데려왔는지 몰라요, 집에. 근데 저도 그 집에서 몰랐는데 그 집에 들어가고 한 2주 후부터 몸이 모기가 계속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모기인 줄 알았어요. 모기랑 증상이 너무 비슷하고 그냥 물렸을 때 너무 똑같고 한 3방 정도 물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개수도 점점점 늘어나고 모기는 원래 물리면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2, 3일 뒤에. 근데 걔는 사라지지도 않고 긁으면 긁을수록 상처는 더 단단해지고 열감도 너무 뜨거워요. 그 상처 부위가. 그리고 진짜 미친 듯이 너무 가려워서 피가 날 때까지 긁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가 거의 뭐 일주일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근데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원래 모기에 잘 물리는 체질이라서 모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몇 달을 보내다가 이제는 팔뿐만이 아니라 팔, 다리, 등, 허리, 목까지 해서 거의 200방이 거의 넘게 이제 물렸었거든요. 저는 진짜 미련하게도 그때까지 그게 목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한테 나 진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다, 잠도 못 자고 모기가 계속 나를 무는 것 같다. 그리고 집주인한테도 말했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근데 캐나다에는 모기가 없는데, 토론토에는 모기가 없는데 이랬어요. 잘 없다고. 근데 이게 그분만 저한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제가 그 일을 잠깐 볼런티어 일을 했었던 그곳에 같이 일하시던 분들도 그랬었고 해주신 선생님도 토론토에는 모기가 많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모기가 없어도 나는 모기한테 물린 건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모기들 원래 나 되게 많이 물었으니까 모기였겠지. 그리고 제 방 옆에 그 하수구 같은 것도 있었고 그 쓰레기 버리는 그런 것도 있어서 모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모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배드버그에 물렸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일직선 한 3, 4개 정도 이렇게 물려있어요. 꼭 한 방은 아니고 진짜 한 일직선으로 몇 개가 늘어나 있거든요. 그리고 모기는 2, 3일 뒤면 상처가 사라지지만 베드버그는 이렇게 한 번이라도 긁으시면은 흉터가 되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좀 한 번 긁으면 계속 긁게 되거든요. 너무 가려워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흉터가 남으면 흉터가 한 1, 2년은 갔던 것 같아요. 저도. 그 흉터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한 1, 2년이 걸렸고, 캐나다 이후에 갔던 이제 중국에서 찍었던 사진 같은 데 보면 다리에 갈색 점으로 따다다다 엄청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흉터들이. 그래서 베드버그에 물린 것 같다 하시면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그 크림 같은 거를 받으셔서 바르시는 게 나아요. 긁으시면 흉터가 되게 오래 갑니다. 갈색 같은 흉터로. 그게 가면 갈수록 개수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바보같이 그 집을 빨리 떠났어야 됐는데 그게 베드버그인지 모르고 끝까지 거기 몇 달 동안 살다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여튼 떠나고 나서 알게 되었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자가격리 호텔에서 보게 됐는데, 제 생각에 이 자가격리 호텔은 이게 베드버그인지 개민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제가 7일은 자가격리를 했고 3일은 일반실에서 지냈거든요. 똑같은 호텔에서.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이제 음성 결과지를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7일만 자가격리를 하면 되는데 회사에서 10일을 내줬기 때문에 3일은 그냥 일반실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7일은 구간에서 보내서 진짜 엄청 후지고 냄새 진짜 이상하고 진짜 오래된 건물에서 지냈는데 갑자기 신관으로 가니까 너무 다른 호텔인 거예요. 진짜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막 사람들한테 인스타그램으로 되게 좋은 데 옮겨줬다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 옮긴 방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너무 가려운 거예요. 근데 그 호텔에서 제가 개미를 많이 봤었어요, 방 안에서. 그래서 개미가 물었나?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다음날이 되면 더 심해지고 낮잠 자고 일어나면 더 심해지고. 그래서 호텔 측에 말했어요. 이거 너희 방에 벌레 있는 것 같다. 내가 이거 베드버그인지 뭔지 확실하진 않는데 베드버그 같다. 몸이 너무 가려서 잠도 못 자겠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서 일도 제대로 못 하겠다 라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해서 방을 3번이나 바꿨거든요. 그 신관에서. 근데 결국에는 계속 가려웠어요, 몸이. 그 호텔 방을 어딜 가나 다 가려웠고. 그래서 베드버그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제가 베드버그는 실제로 못 봤지만 증상이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호텔이랑 베드버그를 구글에 검색해봤더니 후기가 있었어요. 하나 있었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버그였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개미였을 수도 있어요. 개미에 대한 후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호텔이. 여튼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텔에 갔을 때 베드버그를 예방? 베드버그가 내 짐가방에 옮겨 붙거나 나를 물기 전에 좀 살펴볼 것들을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호텔에 들어가셨을 때 짐가방을 절대로 카펫 위나 침대 위에 먼저 푸시면 안 돼요. 그걸 일단은 신발장에 다 넣어두시고, 아니면 그 대리석 바닥 같은 데 있잖아요. 원래 빈대가 이렇게 미끄러운 데는 잘 못 들어온대요. 카펫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데 짐을 다 놔두시고, 침대 매트리스 밑을 들어가지고 그 심 같은 거 있잖아요, 침대 매트리스에.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셔서 벌레가 있는지, 아니면 베드버그가 살면은 그 배설물을 많이 배출을 해놓거든요, 침대 이런 매트리스에. 그런데 검은색 그 볼펜 자국 같은 게 걔네 배설물 자국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단기 투숙이면은 그 신발장에 계속 짐을 놔두시고 이렇게 하루만 자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장기 투숙인 경우에는 며칠 한 3일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짐을 절대로 안에 가져오지 마시고 신발장이나 이런 데 두시고, 필요한 짐 있을 때 잠깐 꺼내서 쓰시고, 그리고 캐리어 같은 것도 천으로 된 것보다는 이제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플라스틱 같은 캐리어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다니시는 게 나중에 혹시나 베드버그가 나온 호텔에 묵었을 때 베드버그를 처리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캐리어를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 호텔에 들어가서 무조건 침대나 소파 이런 데
구석구석 그 베드버그의 흔적을 좀 찾아보신 다음에 좀 숙박을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베드버그가 한 번이라도 그 호텔에서 나온 적이 있으면 후기에 뜨게 되니까 그런 호텔은 좀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 저처럼 베드버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베드버그가 붙은 것 같다, 내 가방에 짐 옮겨 붙은 것 같다, 내가 가방을 이미 풀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그 호텔에 빨래를 맡기거나 내가 가져온 모든 빨래를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거나, 너무 늦은 저녁에는 방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만약에 아침에 발견을 했다, 내가 들어가자마자 발견했다 하시면 바로 방을 환불을 해서 다른 호텔로 가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저녁이라서 호텔을 바꾸기 어렵다 이런 방이라도 최소한 바꿔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꾼 방에서도 이제 그 베드버그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모르고 잠을 잤다, 짐을 다 풀어놓고 잠을 잤다 그러시면은 네, 갑자기 배터리가 없다고 떠가지고 네, 껐다가 켰는데, 여튼 만약에 내가 베드버그에 몰렸고 베드버그가 있는 방에 짐을 풀어놨다 이러면 하실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무조건 모든 짐을 다 싸가지고 코인 세탁방으로 가서 그 모든 옷을 다 빨래를 돌리시고요. 돌리고 나서 무조건 고온 건조를 해주셔야 돼요. 걔네가 그 세탁기에선 살아남을 수 있는데 열에는 되게 약하대요. 그래서 그 열로 좀 걔네를 죽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코인 세탁방에 가서 빨래를 무조건 하시고 고온 건조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캐리어 같은 거는 세탁기를 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 수 없는 물건들은 햇빛에서 무조건 햇빛 진짜 강하게 내리쬐는 곳에 무조건 하루 정도 이상은 말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로컬 마트에 가시면 베드버그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런 거를 무조건 틈새, 그 캐리어 틈새, 모든 틈새 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다 뿌려주시고, 걸레 같은 걸로 굉장히 꾹꾹 눌러가면서 걔네가 터질 수 있도록 닦아주셔야 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도 너무 찝찝해서 사실 여기 말레이시아 자가격리 하면서 가져왔던 캐리어 천으로 된 거를 하나 가져왔었거든요. 그 캐리어를 3개 가져왔는데 그 캐리어는 갖다 버렸고, 그 다음에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으로 가져온 것도 새 거였는데 너무 이렇게 닦을 때가 너무 많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버렸어요. 거기에 안에 새끼 한 마리라도 들어가 있으면 걔네가 먹이가 없이 1년을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집에 한 마리라도 데리고 들어오면 진짜 퍼지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걔네를 버리기 위해서 일단 모든 가방, 그리고 제 신발도 많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번이라도 카펫에 풀어놨던 적이 있는 신발, 빨래에 돌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은 거의 다 갖다 버렸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아마 유튜브에 비디오 되게 많을 거예요. 베드버그 여행하면서 보신 분들. 그런 것들을 보시고 빠른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튼 제가 옷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서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여행하시다가 베드버그 보신 적이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